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 2위는 일본 인플루엔자입니다. 일본에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들 중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동적 행동으로 사망했습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충동적 행동은 지난 겨울에만 90여 건이 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제도 직장인 여성이 도쿄의 한 전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지며 전철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난 22일에는 인플루엔자 환자 초등학생이 건물 3층에서 떨어져 다치기도 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국내에서도 지난달 10대 환자 2명이 치료제를 복용하고 창밖으로 투신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병을 치료하고자 복용한 치료제가 더 큰 화를 불러온다니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처방전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처방전이 독이 아닌 약이 될 수 있도록 약을 잘 써야 한다는 것, 새삼 정부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019년 1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은 확실히 작년 겨울보다는 좀 덜 추운 것 같아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훨씬 많아서 또 다른 면으로 괴롭습니다. 3한3이라고 하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뜻의 신조어인데요. 3한3이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기상청이 서해하늘에서 인공광우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인공광우 말 그대로 비를 인위적으로 내리게 한다는 건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창기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오늘 실험을 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공 여부는 바로 알 수 없다면서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거 정밀적인 분석이 일단 필요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일단은 인위적인 물질을 제가 살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그룹 안으로 유입이 되었는지, 또 유입이 되었다면 그것이 그룹 안에서 뭐 강수작용을 발달을 시켜서 뭐 네. 비가 내리게 했다든지, 또 비가 내렸다면 과연 이것이 그것 때문에 비가 내렸는지에 대한 어떤 정밀적인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브리핑 기상청 공식 발표도 없고 그런 분석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마술사처럼 비를 당장 내리게 하는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비가 내리게 한다는 건지 일단 그 설명을 좀 저희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공강우 이 실험에 대한 원리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우선 인공강우라고 하는 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용어이고요. 정확한 어떤 기상학적인 표현은 인공증오입니다. 증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름 한 점 없는 어떤 맑은 하늘에 구름을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네. 다만 이제 구름이 하늘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름 중에서도 비가 내리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가해서 비가 내리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인공증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precipitation enhancement라고 해서 결국 비를 좀 더 강화시킨다. 예를 들자면 뭐 5mm 정도 내릴 비를 뭐 10mm 내리게 한다든지, 좀 더 적게 내릴 비를 좀 더 많이 내리게 한다든지, 뭐 네. 이런 행위를 말하고요. 요즘과 같은 어떤 그런 겨울철에는 이제 구름층 내에 이제 물과 얼음이 이제 공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빙정해계역화라는 물질이 이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적기 때문에 요오드와 은 같은 거를 주입을 하면 이 구름 내에 있는 수증기 또는 구름 물방울들이 이 요오드와 은 입자를 빙정액으로 착각해서 그것에 달라붙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계속 성장을 하게 돼서 이제 입자가 커지게 되면 결국 무거워지게 되고, 그것이 눈입자가 되면 이제 하층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게 녹으면 비가 되고 안 녹고 떨어지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눈의 형태로 이제 지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구름 내로 주입하는 방법으로는 뭐 오늘처럼 항공기를 이용해서 이제 뿌리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저희가
이런 산악 지역에서 이용한다면은 저희가 활성 기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구름 안으로 주입시키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경제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과학은 더 어렵네요. 네네. 네,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용어들이 조금 낯설어서 이해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귀에 들어와요. 요드화은. 왠지 이름이 좀 인체에 유해할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성분입니까? 그게 일단 요오드와 은 딱 그러면 일단 자체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 좀 이게 인체에 좀 또 은 하면 또 중금속 물질 중에 하나고 해서 좀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 실험을 통해서 방출되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 극미량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광우도 이 실험을 할 경우에 이제 대기 중으로 이제 확산돼 가지고 우리가 농도를 검출을 해보면 그 농도가 100에서 200 피코그램 정도 됩니다. 단위 세제곱미터당 100에서 200 피코그램인데 요 농도가 참 쉽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피코라는 단위 자체가. 네네. 근데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감이 오실 텐데 우리가 세제곱미터에 뭐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경보가 나오고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10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게. 이 피코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100만 배 이상 작은 수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보다 100만 배 이상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거의 뭐 검출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1970년대부터 이미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방출된 입자가 어떤 지표에 떨어져 가지고 있어도 물에 희석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유해성이 없다는 보고가 있는 것이 중론이고, 특히 이제 미국 기상조절협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웨더 모디피케이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데서 2009년도에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실험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큰 유해성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큰 유해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인공광우 실험을 하는 목적은 뭐 분명하죠. 모든 국민들이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신경 쓰고 실질적으로 몸도 많이 아파하고 하는 분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광우 실험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뭐 전문가들 중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대부분 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이신 김창기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인공광우에 의한 어떤 강수 증가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걸 해서 비가 많이 내려야 결국 이제 소위 강수에 의한 세정 효과가 의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씻겨 내려가야지 이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러려면 뭐 시간당 뭐 10mm 정도 이상, 뭐 적어도 5mm 정도 이상 이런 이제 강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강수 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이것이 이제 좀 관건이 될 거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이 미세먼지가 강할 때 어떤 그 기상학적 조건을 연구를 하는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요즘 많이 오겠느냐, 또 왜 요즘 갑자기 미세먼지가 많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됐느냐,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이 서해 지역에서의 인공광우를 위한 더 기초적인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언제 뭐 구름이 발달하느냐, 뭐 언제 어느 정도의 인공광우를 할 만한 구름들이 유입되느냐, 그 질량은 얼마냐, 이런 기본적인 모니터링이라든지 전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라든지 뭐 이런 인공광우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한 전투적인 수단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기초자료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실효성이 없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힘들어하니까 정부에서도 뭔가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한 것 같은데, 사실 인공광우는 뭐 미세먼지에만 의한 게 아니라 평소에도 실험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되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가뭄 뭐 이런 거겠죠? 예, 일반적으로 가뭄 해결을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뭐 1960년대부터 뭐 기생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부터는 뭐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뭐 캘리포니아 지역이라든지 미국 콜로라도 지역, 와이오밍 중심으로 해서 겨울철에 이제 인공광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수자원 확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가뭄 해결도 하고 뭐 산불 방지도 하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이제 이 대관령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 인공광우 활용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뭐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고 네. 가장 대표적으로 언론에 나왔던 것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 이제 뭐 인공광을 통해서 뭐 구름을 없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좀 이게 나왔을 뿐이지 여전히 좀 블랙박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시도만 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연구자적 입장에서는 관련 논문이 발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좀 기상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뭐 실험을 했고 어떤 뭐 기상 조건에서 시험을 했더니 얼마 정도 뭐 강수가 내렸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좀 궁금해하는 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만 발표했는지 어떤 과학적 어떤 객관적 증거는 저희도 아직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일상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인공광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감을 위해 많은 연구와 실험을 계속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인공광우 실험 외에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각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정보 체계에 의해서 이제 저감 대책들이 많이 수립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뭐 이부제 시행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영구적으로 좀 보면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2017년에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서 물 분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그 기초 개념 연구를 진행한 바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와 연계해서 서해상에 만약에 이제 인위적으로 만약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게 된다면 과연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겠는가? 그러니까 서해상에 우리가 인공광우 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적 수작을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줄었는데 그 효과가 과연 수도권의 어떤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어떤 저희가 시뮬레이션 연구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좀 데이터를 좀 축적한 어떤 기초 단기 연구로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연구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최근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이나 패턴을 분석했을 때 정부가 이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정책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가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뭐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도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국내 기여도도 있기 때문에 또 국내 기업분을 또 줄이기 위한 또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집진 장치라든지 뭐 화석 연료의 사용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3291님께서 미세먼지가 사라지면 날씨가 춥고 날씨가 좋으면 미세먼지가 오고 하루라도 빨리 환경에도 문제 없고 가뭄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라고 또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 계속하고 있는데 진짜 좋은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 미세먼지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터뷰 오늘 연결해 주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창기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